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6월 10일 금요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2.73%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91%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무려 3.52% 폭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거의 900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3.5% 이상 폭락하면서 11,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4,000선을 깨고 3,9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의 주요 지지선이 모두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거센 매도세를 보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인 오전 8시 30분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뜨거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뜨거운 물가가 5월에도 계속 지속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8.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8.6%라는 숫자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3월에 CPI가 8.5%를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3월에 세웠던 기록을 다시 한번 깬 수준입니다. PI는 월스트리트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월저널 예상치였던 8.3% 상승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CPI가 4월에는 8.3% 상승률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시 한 달 만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인플레가 지금 고점을 찍지 않았고 인플레 위협이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5월 CPI 같은 경우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로도 1.0% 올랐는데요.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의 전월 대비 0.7% 상승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0.3% 상승이었는데요. 이것보다도 상승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숫자가 좋지가 않았는데요. 5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 그리고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던 0.5% 상승보다 0.1%포인트 높았고요. 근원 CPI의 전년 대비 상승률도 예상치였던 5.9% 상승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음료 가격이 수십 년 만에 지금 최대폭으로 최고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를 가속화했습니다. 5월 인플레가 매우 뜨거운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투자 심리에 얼어붙었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바로 다음 주에 6월 FOMC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14일에서 15일 현지 시간으로 화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돌아오는 FOMC에서 연준이 잘하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번졌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이런 분석을 오늘 내놨는데요. 이 CPI 결과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6월에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좋은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 6월 15일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예상치를 변경을 했다고 바클레이즈는 발표를 했는데요. 또 다른 투자회사인 제프리스 역시 다음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50bp라는 빅스텝을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급속하게 퍼진 모습인데요. 당장 6월에 75bp 인상을 하지 않더라고 해도 이제 6월, 7월이 지나고 9월 그리고 가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연준이 빅스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미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5월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인상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클레이스와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요. 물가 충격으로 이번 달 돌아오는 FOMC에서 연준이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을에도 금리를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이 이제 연준이 가을 동안 긴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 시도를 이어갔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면서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다시 생기면서 오늘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장중 3.17%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전 거래일 대비해서 10bp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트렌치라고 하는데요. 2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 전장 대비 거의 23% 이상 폭등하면서 마감 무렵 3.05%를 나타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외에 오늘 미국 달러화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긴축 우려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부진하면서 주식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지수가 50.2를 기록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전월치 수치가 58.4였는데요. 이것에 대비해서 14% 하락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향후 6개월간 경기를 예상하는 5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46.8로 떨어졌는데요. 이제 지수가 거의 60을 상회를 했었는데 50 언더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통계 담당 디렉터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가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1980년대 경기 침체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46%의 소비자들이 경기 비관에 대한 이유를 인플레에서 찾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역시 1981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의 시장 평가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CPI가 급격하게 끌어내린 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PI 숫자가 이 소비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라든지 둔화의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또 6월에는 유가가 5월보다 더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 미국인들의 소비 그리고 결국에는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이런 대형 뉴욕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부진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RBC 캐피털 마켓츠의 전문가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CPI 숫자는 이제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사살을 시켜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자율 소비재 관련 업 섹터가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와 금융주가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봐서도 이제 거의 피바다가 펼쳐졌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3.5%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총 상위 대형 종목 빅테크들이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3.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3% 이상 하락을 했고 메타 4.5%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오늘 5.6%, 테슬라 3.2%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4.6% 하락을 했고요. 바클레이즈는 3.8%, 그리고 웰스파고는 무려 6.0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CNN 비즈니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테크레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술주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CPI라든지 금리 상승 외에도 이제 개별 빅테크 종목에 조금 악재가 있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넷플릭스와 이 로블록스 그리고 이베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중립 수준에 상응하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하면서 매도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기존의 265달러에서 186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종가가 지금 182달러라서 골드만의 목표 주가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넷플릭스는 오늘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바클레이즈가 테슬라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 즉 매도에 상응하는 의견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테슬라의 생산과 이익이 다소 부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기존의 325달러에서 370달러로 높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를 생각하면 현재 수준에서 지금 반토막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입니다. 네, 또 이제 나스닥에서 좀 유명한 종목이죠. 전자서명업체 도큐사인의 주가가 오늘 2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도큐사인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선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습니다. 실적이 이제 부진한 흐름이 나오자 오늘 월가에서도 도큐사인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본물처럼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에버코어 ISI가 도큐사인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기존의 매수 등급을 가지고 있다가 중립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라서 도큐사인의 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한 주 내내 뉴욕 증시 참가자들이 오늘 발표되는 5월 CPI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CPI가 이제 부정적인 측 쪽으로 쇼크를 나타내면서 뉴욕 주식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한 주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6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OMC를 불과 이제 2, 3일 앞두고 이렇게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주식시장은 연준이 과연 얼만큼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 따라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